2월 2주차 수업이고요.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계속 문법 내용 나갑니다. 그래서 문법 내용 나가는데요. 우리는 앞 페이지에 있는 품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볼게. 자, 앞에 본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저번 시간에 우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의 변동을 배웠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뭐지? 의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 명이에요. 자, 의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체크할게요. 단어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단어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단어가 무엇이냐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되겠죠. 단어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의 덩어리라는 건 혼자 쓸 수 있는 친구야. 홀로 쓰이는 최소의 따지면 의미, 단위를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혼자 쓰일 수 있는 친구들, 홀로 뚝 띄어놔도 자기 혼자 사용될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 연필, 분필, 지우개 이런 애들이 다 단어야. 이해되죠? 근데 이 단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품사라든지 형태소라든지 그런 애들을 순차적으로 배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큰 틀은 단어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부터 들어가냐? 품사부터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이 품사라고 하는 것부터 들어가면 품사는 언제 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했고요. 저랑 중3 때 내신 대비 하신 친구들은 제가 품사 개념도 다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품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단어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품사라고 해. 쉽게 얘기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스타일이 어떤 거냐, 성격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품사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야. 근데 이 품사를 갖다가 국어에서는 몇 개로 다루냐? 총 몇 가지? 9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애들 있다. 얘들아, 영어는 몇 품사야? 영어는 8품사야. 국어는 9품사다. 8품사 아닙니다. 그래서 총 9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9가지를 나누는 기준 3가지가 있어. 그래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더 세부적인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형태의 유무에 따라서 형태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해주고 있는 역할, 기능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나뉩니다. 기능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해주는 더 세밀한 의미에 대해서까지 해가지고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가지고 품사가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큰 틀을 알기 위해서는 부차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좀 내려갈게요. 일단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준은 밑에 따로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제가 여백 만들어놨죠? 여기다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기준인 형태부터 먼저 들어간다. 형태를 나눠주는 기준, 형태를 뭐하는? 분류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형태가 변하고 안 변하고가 기준인데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언의 활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본 말이었어야 돼. 왜냐하면 저번 주에 했거든. 다시 용언의 활용입니다. 용언의 활용. 뭐가 기준이야? 용언의 활용이 기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습이에요. 사실 저번 주에 하긴 했었는데 오늘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용언에는 2가지가 있다. 맞춰볼게. 동작이나 작용을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지? 동사라고 하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 형용사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용언은 2가지가 있어. 사실상 뭐랑 뭐? 동사랑 형용사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용언이 뭐 한다? 활용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활용한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언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사 형용사가 형태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이걸 뒤에 붙여보면 쉬워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것까지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자, 용언의 활용을 쉽게 해보려면 어미를 이 4개를 붙여보면 쉬워. 다고,
니어를 붙여보면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다고니어를 붙여보시면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볼게요. 자, 다고니어를 붙여가지고 용언의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쉬운 단어로 할게. 오늘 쉬운 단어로만 밀고 갈게. 내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제일 만만한 거 먹다가 있습니다. 그쵸? 먹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고니어를 붙여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친구를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형인 먹다를 썼습니다. 먹다 뒤에 두 번째 거 얘들아 뭐 해야 될까? 다고니어 붙여보라고 했잖아. 먹고라고 하겠지. 그렇지? 봐봐. 먹고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엔 더 쉽지? 뭐라고 하면 돼? 니라고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다고니어만 붙여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돼요? 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먹다라고 하는 것의 품사 뭐야? 움직임이 있지? 동작이 있지? 동사라는 얘기지. 봐봐. 동사는 용언이야. 용언은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 고정된 게 아니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과정 전체,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 이 자체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 개념 벌써 몇 번째 하냐면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봐봐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용언의 활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용언을 활용해서 뒤에 할 개념을 미리 한번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먹다 먹고 먹니 먹어에서 너무 쉽다. 우리가 슬래시 나눠주는 의미가 끊어지는 부분에 슬래시를 나눠줄 수 있어. 어디서 하면 돼? 가운데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먹다, 먹고, 먹니, 먹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건 너희들의 직관이야. 얘들아, 앞에 있는 먹이 중요할까? 뒤에 있는 다고니어가 중요할까? 먹이 중요해? 다고니어가 중요해? 먹이 중요하겠지. 의미상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먹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말에서 줄기가 되는 부분이야. 내 말에 힌트가 있지? 말에서 줄기가 되는 부분 뭐라고 할까? 간이라고 한다. 그는 뿌리죠.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간 하고 밑에 쓸게요. 얘가 어떤 부분이야? 말의 줄기 간자야. 줄기가 되는 부분,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어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간이 있고요. 그러면은 뒤에 다고니어가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 말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 꼬리처럼 따라 붙는 친구들이야. 뭐라고 할까? 미라고 얘기를 하죠. 왜? 꼬리 밑자 뒤에 따라온다라고 해서 밑자,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언의 활용의 개념을 통해서 어간, 어미까지 미리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할게. 자,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다시, 어간은 변해, 안 변해, 얘들아? 안 변하는 부분이 어간이야. 먹이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고니어 변하죠. 이런 애들을 미라고 해요. 용언 활용 시에 변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용언의 활용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 용언의 활용에서 형태가 변하는 친구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품사를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야. 내가 말에 써둔 거에 답이 있어. 자, 용언의 활용은 당연히 어디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용언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밑에 있는 친구에다가 쓸 수 있다. 얘는 형태가 변하는 친구야 라고 해서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언의 활용을 동그라미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써놔.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뜻이야. 가변어고요. 반대로 용언의 활용을 하지 않는 친구들, 형태가 변하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안 변하는 친구들이야. 아니 불자를 써. 불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변어라고 해요. 그래서 불변어, 가변어로 나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가변어에는 뭐만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용언의 활용을 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뭐만 들어가겠어? 용언만 들어가겠지. 그치?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용언입니다. 자, 그러면 용언 써놓고 여기다 별표. 자,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고3 때까지 이 품사 전체가 그렇긴 한데요. 얘는 특히나 고3 때까지 쭉 이어가시는 개념이니까 지금 딱 정리해두세요. 이해되세요? 용언이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불변어에 순차적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힌트를 드릴게요. 말에서, 문장에서 단어가 중심이 되는, 몸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무슨 언이라고 해? 몸이 된다.
체언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체언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별표. 용언, 체언이 정말 중요하다. 1순위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체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말에 힌트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얘는 자기가 뭔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서포팅해주는 친구야. 꾸며주는 역할을 해. 이런 친구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수식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수식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랑 관계없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독립언. 그리고 다른 단어랑 다른 단어를 앞에 봐야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어주는 역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큰 틀을 봤을 때 형태가 안 변하는 거 불변어, 변하는 거 가변어야.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나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해볼 수 있냐? 용언부터 해보는 게 좋겠죠? 용언은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어. 뭐랑 뭐 있다? 동사, 형용사 있다. 자, 그러면 써주시면 되겠죠?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달리다, 먹다, 머릿속을 상상했을 때 머릿속에 움직임이 있으면 뭐예요? 동사예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이런 친구들 뭐라고 적으면 돼? 동사라고 적으면 돼. 근데 동사는 정의가 있죠. 내가 말했잖아. 어떤 대상에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작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사야. 정의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한다. 되죠? 반대로 예쁘다, 멋있다, 강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대상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야. 예쁜 성질이고 멋진 성질이고 강한 성질, 약한 성질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형용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형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이런 용언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언이 있습니다. 체언도 기본이에요. 내가 앞머리 따가지고 외우면 좋다고 했는 체언 세 가지 있어. 뭐 있을까?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또 1대1 수업하죠? 아이들 명대수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면 첫 번째, 책상, 연필, 필통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봐봐. 명사라고 하는 것에 한자 알아두시면 좋겠죠. 무슨 명자예요? 이름 명자예요. 그 대상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써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 이 명사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아는데 가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명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명사가 있다고 했죠. 자, 대명사는 명사를 뭐 해주는 역할이야? 그렇지. 대신해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났을 때 그거 대신에 지칭해주는 표현. 봐봐. 책상, 연필, 필통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났어. 그러면 이거, 그거,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대신 나타내주는 친구들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수사가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야? 숫자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가 수사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근데 여기서 따지면 두 가지로 여기 조금 옆에서 빼가지고 살짝 쓸게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나타내는 것이 수량이냐 아니면 순서냐에 따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뭐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 셀 때 쓰는 거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양수사라고 얘기합니다. 양수사. 그래서 옆에 쓸게요. 수량을 얘기할 때 양수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서수사란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에서 서수사.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수사의 경우. 그래서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수식언. 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체언이랑 용언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친구인데 무조건 얘도 별표야.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가서 나한테 딴 얘기 하지 말어. 진짜. 봐봐. 옛, 체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겠으면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옛, 체헌 뒤에 어떤 단어가 와야 돼 생각해봐. 옛, 신발 아무거나 만들어봐. 헌, 옷, 그 다음에 뭐 새, 뭐 할까? 새, 신발? 뭐 이런 거 해봤어? 자, 그러면 뒤에 오는 친구들이 뭐가 됐든 간에 아무거나 써봐. 너희 생각하는 거. 난 그래 신발로 쓸게요.
자, 신발이라고 했어. 그러면 신발의 품사를 생각해 볼게. 시킨다? 자, 수연아, 신발의 품사 뭐야? 명사지. 자, 그럼 명사니까 명사대명사 수사 합쳐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체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신발은 체언이란 얘기야. 근데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이 신발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 수식어니야. 근데 꾸며주는 애가 뭐야? 체언이지. 써놓을게요. 자, 우리 체언을 수식하는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은 뭐를 수식하는 친구들? 체언을 수식하는 친구들 기억하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할까? 관형사라고 얘기한다. 너희들이 맨날 헷갈려서 나한테 뭐라 그래? 형용사라고 얘기하잖아. 그거 아니고요. 관형사입니다. 중요해. 난 얘기했어. 중요하다고. 관형사. 다시 얘들아, 체언을 수식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관형사. 체언 수식하는 거 관형사.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오늘 가자. 내일 가자. 모레 가자. 뭐 가다. 가자로 쓸 수가 있겠죠. 뒤에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솔빈아, 가다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뭐죠? 그렇죠. 동사죠. 동사니까 동사형사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지? 용언이라고 할 수 있지. 봐봐. 그러면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뭘 해주는 거냐? 뭐를 수식해?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 뜻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용언만 수식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 대부분 다 수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를 지호야 기억나니? 혹시 뭐라고 할까? 그렇지. 부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수식어이라고 얘기한다. 관형사, 부사. 오케이? 중요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독립어이 있습니다. 독립어에는 이 친구들만 들어가. 이거는 보면 알아. 우와, 아이고, 아차, 감정이나 느낌, 놀람, 부름, 응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어. 승우야, 이런 친구들을 무슨 사라고 할까? 정서를 나타내는 거야. 감탄사라고 얘기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감탄사. 오케이. 자, 얘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관계어이 있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앞에서 원장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자, 얘는 관계야. 다른 문장 성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예시를 쓰면서 얘기할게. 간단하게 쓸게. 나는 밥을 먹는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나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 볼까? 나라고 하는 것과 밥이라고 하는 것과 먹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단어들 사이를 이어주는 는, 을, 다 이런 친구들이 있지. 그런 친구들이 관계어이야.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지? 한 60% 이상 알 거라고 생각을 해. 그죠? 그래서 이런 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게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가지고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되게 간단한 버전으로 한 거고요. 원래는 이 명사에는 또 종류가 뭐가 있고 대명사에 뭐 있고 또 종류가 있는데 그게 교과서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너네 시험에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은 잘 나오진 않아요. 한번 읽어만 보는 정도에 그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제가 옆에 공란 비워놨죠? 여기다가 따로 필기할 겁니다. 여기다가 필기 좀 해볼게요. 이 중에서 자, 좀 지우고 일단은 명사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누가 핸드폰 안 낸 거야? 시연아. 명사. 자, 일단 명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명사 중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 뭐 솔빈이, 지연이, 건우, 수연이, 태영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이름을 우리가 무슨 명사라고 할까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명사요. 고유명사라고 하지. 그치? 똑같아. 우리도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하나죠. 세상에 하나 있는 거. 그죠? 이런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 칠판, 식물, 숫, 뭐 아무거나. 그런 애들을 무슨 명사라고 해요? 일반. 보통 명사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고유명사의 반대가 뭐 보통명사. 뭐 이 정도는 기본인 내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좀 더 중요한 친구는 옆에 따로 나옵니다. 자, 명사들 중에서 혼자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혼자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혼자 쓸 수 있는 친구들 뭐 할 수 있다?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 하냐면 자립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뭘까요? 의존명사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의존명사는 색을 좀 달리 해서 볼게요.
봐요. 이 의존명사는 이따가 이야기할 관용어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뭐가 필요한 거야? 의존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의존이 필요하다는 건 다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앞에서 있던 거 생각해 볼게. 선생님 보자. 자, 명사, 대명사, 수사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체온이라고 한다. 근데 체온을 수식하는 친구는 누구였지? 관형사지. 관형사지. 그러면 생각해봐. 의존명사는 체온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누구한테 의존할까? 관형사한테 의존을 하겠지, 그지? 물론 관용어한테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사실 모두 합쳐서 관형사나 관형어에 뭐를 받냐? 수식을 받는 친구들을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얘기해요. 의존명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질리도록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있으나 그 중에서 제가 외우라는 대표적인 4가지만 일단 알아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외울게요. 겉분대개 외우라고 한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써볼게요. 겉분대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만 외워줘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요. 다시 뭐 있다고요? 의존명사 겉분대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겉분대개는 어떤 애들이냐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이 중에서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될 친구는 것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걸 빼봤어. 봐봐. 것이 없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수식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몰라도 것이 명사야, 체온이라고 했지. 얘들아 앞에 봐. 그럼 얘는 관형사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봐봐. 관형사는 제가 아까 옆에 써놨지만 예시가 예세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세헌 같은 친구들이 아닌데 얘가 그럼 뭘까? 얘는 관형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앞에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관형어, 관형절 할 때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 관형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미리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형이야.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단어에다가 다를 붙여보면 돼. 먹을의 기본형, 얘가 뭐겠어? 먹다겠지, 그치? 봐봐. 걔를 가지고 우리가 품사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먹다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뭘까요? 쉽잖아요? 동사죠. 알죠, 애들? 자, 그럼 선생님, 동사가 어떻게 관형사의 역할을 하나요? 그럼 동사 뒤에 뭐가 붙었나요? 을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봐봐요. 그러면 얘는 동사지만 동사인 친구를 뭐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을 미리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뭐냐면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돌아갈게. 먹을 것이 없다 해서 것이라고 하는 걸 수식해주는 이 친구의 품사는 다시 봐. 품사는 뭐야? 동사야. 동사지만 얘가 해주고 있는 전반적인 큰 역할은 뭐가 됐어? 관형어가 됐어. 누구 덕분에 그랬단 얘기야?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었기 때문이야. 이해돼? 미리 설명한 거야. 어쨌든 다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의존명사는 뭐의 수식이 필요해? 앞에 있는 애 수식이 필요해.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그저 먹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뿐이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먹을 대가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대가 없다. 이러면 이상하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런 거지. 나는 물건이 4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없어. 그러면 개 있다가 되잖아.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의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의존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명사 중에서 좀 봐줘야 될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방금 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관형사. 관형사는 뭘 수식하는 거야? 체온을 수식하는 거야. 맞지? 근데 관형사에도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 항상 모든 대부분의
그 품사들이 다 이런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성상이라고 해요. 성질과 상태. 그래서 이런 친구들 성상관형사라고 하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지시관형사가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는 세 번째,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수관형사가 있다. 그러면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성상관형사는 외워요. 이거 3개 정도 외워두면 도움이 된다. 자, 관형사 뭐 있냐면 옛, 새, 헌. 아까 썼던 거 그대로지? 옛, 새, 헌입니다. 얘네들이 성상관형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과 상태야. 옛 거, 새 거, 헌 거. 그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친구들을 성상관형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지시해주는 거예요. 다만 꾸밀 수 있어야 돼. 봐봐. 이 물건, 저 물건, 그 물건, 물건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는 친구들 있죠? 그런 이, 그, 저가 있다. 이, 그저. 오케이? 그 다음에 수관형사가 문제인데 별표 하나 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예시 미리 쓰고 들어가자. 한두, 세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두, 세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할 때 봐봐.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옆에 예시도 같이 써보도록 하자. 아까 이야기했던 의존명사를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의존명사 뭐 외우시라고 했죠? 겁분대 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얘는 의존명사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체온을 수식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수사야, 수관형사야? 수관형사지. 왜요? 체온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수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한번 이해해보세요. 사실 제가 한두 세네까지 썼는데요. 그 다음에 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6, 7,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5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문장을 2개 만들어 볼 테니까 구분을 해보세요. 자, 지금 교실에 5명이 있다. 5명이 있다. 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교실에 5이다. 학생이 5이다. 이렇게라고 썼어요. 어쨌든 똑같은 의미죠?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5이 쓰였지만 얘네들의 품사는 다릅니다. 이거 맞추면 대박. 자, 앞에 보세요. 5명이라고 했을 때 5의 품사하고 5이다 했을 때 품사가 다르다. 그러면 5명의 품사, 손 들어봐. 수사, 수관형사 중에서 수사다. 수관형사다. 수관형사. 안 든 친구들 생각하는 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이다 해서 얘는 수사다. 수관형사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안 든 친구들은 생각 중인 거야? 다시 나를 봐봐. 봐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수관형사에 5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근데 왜 품사가 다르다고 얘기했을까? 형태가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수사랑 수관형사랑. 이 경우에는 얘가 해준 역할을 보시면 돼요. 5명이야. 근데 명은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잖아.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수식이 필요해. 이런 친구들 얘는 의존명사다 하지만 명을 수식하고 있어. 체온을 수식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무엇일 수밖에 없어? 관형사일 수밖에 없어. 그 중에서도 수관형사. 이런 경우에 수관형사야.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얘도 수관형사겠죠? 아닙니다. 얘는요. 해준 역할을 보십시오. 명사, 대명사, 수사.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친구들은 체온이에요. 체온 뒤에 이다 라고 하는 그냥 들으세요.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친구가 붙어주면 얘는 서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지금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체온을 수식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일단 관형사가 절대 안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그냥 수사예요. 수사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해돼요? 이런 거가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수관형사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예, 한번 미리 들어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수관형사 같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백 좀 더 남았을까요? 조사까지 써야 됩니다. 좀 더 써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다 써봐. 자,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저번 주에
했다. 근데 기억하지 볼게. 조사의 종류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내 말 답이겠지? 자격을 부여해주는 친구들 격조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격조사. 격조사, 얘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친구들. 격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친구들을 보조해주는 역할, 뜻을 더해주는 역할. 보조사라고 합니다. 얘는 뜻을 플러스 해주는 역할, 더해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보조사라고 하고요. 다른 문장 성분하고 다른 문장 성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접속조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격조사 우리 사실 외웠어요. 문장 성분할 때 어느 정도 외웠거든요. 자, 격조사는 이런 애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같은 친구들 뭐가 있을까? 이가가 있지. 은는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지. 왜냐면 은는은 주격조사에 안 들어가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너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문장끼리 이어주고 걔가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 써야 될까? 그냥 봐봐, 선생님. 내가 너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어 어딨니? 주어 어딨니? 얘들아, 네 가지? 서술어 어딨니? 본다지. 그 다음 얘는 뭘까? 목적어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들, 그 자격을 부여해주는 친구들은 뭐 때문에? 이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거고요. 너를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뭐뭐 본다. 얘도 따지면 서술격 조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는 뜻을 더해주는 친구들이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지각을 했어. 우리 원래 수업 10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온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1시에 온 친구한테 당연히 내가 뭐라고 해? 너는 지각이야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은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닌 이유가 나와요. 얘는 뭐 해주는 거야? 너는 뭐야? 너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약간의 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사인 거예요. 은는, 한정의 의미가 있고 아니면 이러면 기분 좋죠. 내가 10시 수업인데 10시 1분에 왔어. 내가 봐주기로 했어. 그래서 너까지는 봐줄게. 인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한정이에요. 뭐뭐까지 한정. 근데 반대로 이러면 기분 나빠. 내가 10시 1분 아니고 한 10시 3분에 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부턴 지각이야. 라고 했어. 부터면 내가 시작이지. 내가 시작점인 거야. 뭐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 오케이? 이런 애들이 보조사라는 애들이고요.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밑에 쓰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나는 집에 가서 고등어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과 연결해주는 친구들 와과 아니면 모모랑 나는 밥을 먹으며 TV를 봤다. 나는 친구랑 영화관에 갔다. 친구랑 아빠랑 영화관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을 접속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다른 더 자세한 종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이해돼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라. 오케이.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품사에 대해서 쭉 엄청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뒤쪽. 그래서 사실 이거의 확장 버전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버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내가 이미 몇 번 했어요. 방금 했어요. 자, 2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품사를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갖다가 하나씩 뜯어볼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뜯어볼 거냐면 어간 어미와 어근 접사 이런 식으로 뜯어볼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미리 얘기할게. 문법은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제가 미리 몇 개는 이해하기 이전에 암기부터 먼저 하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들이야. 자, 지금 외운다. 이번 수업 시간에 이것만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친구를 알아야 돼. 짝이야, 짝. 무조건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튀어나와야 돼. 자, 어간은 아까 했어. 어간은 아까 뭐라고 했지? 말해?
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어간의 친구는 조사야? 아니야. 기본적으로 세트야. 어간 친구 누구야? 어미야. 자, 이거부터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다시 얘들아. 어간 친구 누구? 어미다. 자, 다시 어간 친구 누구? 어미다. 자, 그 다음에 어근 친구 누구? 접사다. 다시 외울게. 어간 친구 누구라고요? 입번 끝도 알았다. 자, 어간 뒤에 누구라고요? 어미라고 얘기했고요. 어근 뒤에 누구라고요? 접사다. 이 친구예요. 먼저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써드릴게요. 친구가 더 있습니다. 자, 용언에 있는 어간하고 어미 세트인 거 보셨죠? 그러면 체언 버전도 볼게요. 따지면 어근이 체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언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좀 이해를 해두셔라. 자, 체언 친구 누구? 조사예요. 이게 한 적 있을 거예요. 체언 친구 조사예요. 이따가 이해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용언 친구는 누구일까? 당연히 어미입니다. 왜냐면 용언의 구성 자체가 어간 어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것도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셔라.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간어미부터 볼 건데 어간어미는 되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용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용언에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어근 접사의 경우는 모든 단어, 전체 단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용언도 들어가고요. 자, 근데 미리 했어. 맞춰봐. 용언 활용 시 선생님 아까 용언 활용이 뭐라고 했죠? 용언이 형태가 바뀌는 거 뭐 붙여보면 된다고 했지? 다고 니어 붙여보면 된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용언의 활용이야. 용언 활용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 줄기라고 한다고 해서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어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봐봐요. 아래 줄기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한다. 아까 줄기가 썼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 용언 활용 시에 모나는 부분,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뒤에 따라온다. 그치? 어미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어미. 어간 뒤에 어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 그럼 똑같은 거야. 아까 봐둔 것처럼 똑같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뭘 붙여본다? 뭘 붙여본다? 다고니어 붙여본다. 그러면 쉬다, 쉬고, 쉬니, 쉬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쉬까지가 어간이야. 왜? 똑같잖아. 쉬다, 쉬기, 쉬니, 쉬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 다고니어서 이런 친구들이 어미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사실상 앞에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했다. 자, 말에서 여기서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 뿌리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뿌리 뭐가 있죠? 뿌리 근자가 있습니다. 이때 말의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근은 단어의 무슨 의미?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근. 그 다음에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봐요. 어디에 접해가지고 쓰여. 다른 단어에 붙어서 접해서 쓰인다는 얘기야.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해?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답이 있잖아요. 말에 접해가지고 쓰는 친구들을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예시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보세요. 일부러 쉬우라고 체험만 가지고 왔습니다. 솜, 이불 했습니다. 여기서 끊어볼 수 있어. 어디서 끊으면 돼? 솜에서 끊으면 되지? 끊으면 돼? 어디서 끊으면 돼? 푸드에 쓰면 돼. 그 다음에 덮개. 당연히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솜이불에서 중요한 건 솜이야, 이불이야? 어쨌든 이불이긴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미리 찾을 수가 있어? 이 이불이 뭘까? 어근이야. 그러면 솜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사일까? 아니죠.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구성이 곧 어근 접사가 항상 어근 접사일 필요는 없어. 어근일 수도 있어. 뒤에서 하겠지만. 봐봐. 이 앞에 있는 솜도 중요하잖아. 그죠? 중요하죠. 어떻게 된 이불이야? 솜으로 된 이불이야. 근데 솜이 혼자 쓰는 친구야? 혼자 쓰는 친구지? 혼자 쓸 수 있잖아. 솜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있고 말의 뿌리가 되는 친구들이니까 얘는 뭐야? 둘 다 어근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써줄 수가 있어.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립성이 있어요. 근데 접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혼자 쓸 수 없다는 친구예요. 독립성이 없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많이 했어요. 풋사과 있습니다. 풋사과에서 중요한 건 풋이야, 사과야, 얘들아? 사과지.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 사과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근이라고 하겠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앞에 있는 풋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자. 이 풋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있긴 있지, 봐봐. 있긴 있어. 근데 중심 의미는 아니야. 풋은 어떤 의미야? 아직 뭐 했다? 덜 익었다는 의미지. 덜 익었다는 의미를 더해주지 의미가 있긴 해. 근데 이게 메인 의미야? 아니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사과니까. 부차적인 의미를, 특정한 뜻을 더해주면서, 이해되지? 뜻을 더해주면서 혼자 쓸 수는 없어. 어디에 붙여가지고 쓰여. 봐봐. 풋. 혼자 못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접해서 쓰인다? 접사. 근데 여기서 위치가, 접사 위치가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머리 붙여 써가지고 접두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접두사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것도 해볼게요. 덮개에서 중요한 건 덮이야, 개야? 덮이죠. 봐봐요. 덮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따지면 뭐가 될까요? 어근이 돼요. 따지면. 어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강아지 개가 아니죠. 개는 뭐뭐를 해주는 도구란 뜻이야. 지우개, 깔개, 덮개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뭐뭐 하는 도구란 특정한 뜻을 더해줍니다. 뜻을 더해주는데 다만 혼자 쓸 수 있어요. 개개개 혼자 쓸 수 없죠.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접사라고 하는데 뒤에 오잖아. 무슨 미자? 꼬리 미자. 그치? 그러니까 접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지금 종류까지 미리 다 한 거야. 그러면 밑에 좀 더 쓰면 접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네? 앞에 오는 접두사.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접미사가 있다. 접두사, 접미사가 이렇게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접사의 종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외우라는 게 있죠? 친구 외우라고 했고, 어간 어미가 뭔지 외우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어. 봐. 접두사, 접미사 중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자,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배운 거. 단어의 고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9가지 있는 그거. 품사라고 얘기하지, 그치? 봐봐. 그럼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변할까, 안 변할까? 성질이잖아. 상태잖아. 웬만하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근데 내가 웬만하면이란 조건을 붙였잖아. 어쩔 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바꿀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접두사나 접미사 둘 중에 하나가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할까? 기억하는 사람. 접미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건 외워두세요. 다시. 품사를 변화시키는 친구가 있어. 품사 변화가 가능한 친구가 있어. 누구만? 접미사만. 외우라 했어. 접미사만 가능해. 다시. 누구만 가능? 접미사만 가능. 오케이? 접미사만 가능. 이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품사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미리 할 수가 있어요. 덮개를 바탕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맞춰볼게요. 덮개의 기본형, 덮다죠? 자, 그러면 맞춰봐. 덮다의 품사, 승호야 뭐야? 동사죠. 덮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덮다는 동사야. 다시 물어볼게. 덮개, 지연아. 덮개의 품사는 뭐야? 덮는 도구잖아요. 명사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는 덮개라고 하는 것의 원래 품사는 동사였다가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리 했어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접미사였어. 접미사였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수행했다는 얘기야?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 접미사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수도 있어요. 얘는 최종적으로 품사를 뭘로 만들었다고 얘들아? 명사를 만들었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써둘게요. 다시 명사 파생 접미사. 선생님 왜 파생이 붙어요? 어근접사 관계를 우리가 파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뒤에서 할게요. 명사 파생 접미사.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다. 다시 봐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어간 어미 하고 있어. 어근 접사 하고 있어. 이 개념들이 이런 애들이야. 라는 거를 익혔어. 알겠니? 자, 근데 앞에서는 제가 품사의 추가적인 다른 세부적인 종류도 있지만 걔네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내가 말한 것만 알아도 돼. 라고 했으나 어미는 종류가 많고요. 그 종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정리를 해놨어요. 일부러 쓰기 힘들까 봐. 자, 봐요. 어미의 종류 해가지고 봅시다. 자, 어미의 종류. 그럼 앞에서 배운 거 활용해가지고 먼저 너희들이 알 수 있나를 연습해 볼게. 자, 오늘 내가 미는 단어는 먹다야. 먹다 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맞춰볼 수 있어요? 먹었다라는 단어에서 태영아. 자, 먹었다에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어디야? 먹이지. 봐봐. 먹었다, 먹었고, 먹었으니까 먹었음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얘들아,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먹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여기에 쓸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어간, 나머지 뒤에 애들 다 뭘까? 다 어미야. 어간 빼곤 다 어미야. 그러면 이 어따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따를 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어따를 다 끊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 먹,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어미 중에도 순서가 있는 거야. 보세요. 정말 끝에 오른 친구는 어떤 친구야? 다지. 얘는 정말 말의 끝에 온다 라고 해서 어말어미. 얘는 말의 끝에 바로 앞에 봐봐. 말의 끝에 바로 앞에 이렇게 오른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내가 써놨다.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다시 그럼 밑에도 쓸게요. 정말 문장의 끝에 와서 끝 말자를 써가지고 말의 끝에 오는 걸 무슨 어미? 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다 같은 친구들. 그 다음에 어말어미 바로 앞에 오는 친구들 뭐라고 하냐?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다시 말에 바로 앞에 온다라고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어말어미의 종류, 선어말어미의 종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지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이해부터 하자. 자, 선어말어미의 첫 번째 높임에 사용될 수 있는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높여줄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높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 표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지면 높임의 표현이긴 한데요. 더 높여서 공손의 의미로 쓰이는 공손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놨지만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냥 얘들 말이 긴 거야. 선어말 어미인데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높임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높임 선어말 어미야. 자, 여기서는 제가 가다를 밀어볼게요. 어미, 시가 있는데 얘를 붙여볼게요. 자, 어머니께서 되게 가시다라고 하지. 봐봐. 그럼 써봐. 가시다 했어.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어간 어딨니? 가지. 왜? 가다, 가고, 가니, 가서. 어디까지가 안 변해? 가까지가 안 변해.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나머지 있는 친구들이 다 뭐란 얘기야? 어미란 얘기야. 근데 이 어미 중에서 제일 끝에 오는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 어말 어미. 근데 제일 끝에 오는 거 바로 앞에 온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어말 어미라고 해. 그래서 선어말 어미가 이 시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야? 대상을 높여주는 거야. 누구를? 주어를 높여주는 역할에 어머니께서 되게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 주어를 높여주는 높임을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있는 거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1학기 때 시험 봐요.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가 있다라고 했어. 그대로 쓰면 된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친구들이 시제다. 근데 어떤 애들인지 보자. 가다로 민다라고 했어요. 내가 쉽게. 뭐 어덧, 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같다로 해볼게. 자, 같다가 있어. 얘는 따지면 갖가지가 어간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미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시옷, 쌍시옷하고 다까지가 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같다 이러면 언제야? 과거, 현재, 미래. 같단 얘기잖아. 이미 가버렸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과거야.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애가 여기 있어. 어디 앞에? 어말어미 앞에 있다. 그러니까 선어말어미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재시 선어말어미. 그대로 쓰면 돼. 간다. 여기서는 뭐가 선어말어미야? 얘. 그죠? 어말어미 다 앞에 오는 친구.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미래야. 나 집에 가겠다.
다라고 하는 것에 앞에 오는 친구가 미래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get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다. 시제를 나타내주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공손 선어말 어미 있는데 뭐 가끔 식당 같은 데 보면 밑에 발판에 이런 거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했어. 어서 오십시오. 시옵소서. 근데 이거를 진짜 옛날 표현으로 더 높이면 이렇게 되겠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서 오십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옛날 왕한테 얘기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친구들이 뭐 시옵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까닭은 현대 국어에선 잘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많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선어말 어미예요. 돼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 어말 어미, 뒤에 딸려있는 어말 어미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말 어미 첫 번째, 일단 정말 끝에 와서 문장을 끝내주는 친구들. 종결 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슬슬 집중력, 아이들아 눈 떠라. 종결 어미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친구들, 문장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연결 어미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얘는 성질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바꾼다라고 해서 전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성질을 전이, 구를 전이야 따지면 봐봐. 구를 전. 구르다란 뜻이야. 그러면 뭐가 구르냐? 성질이 한번 굴러서 약간 바뀐다는 얘기야. 이런 전성어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종결어미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 봐요. 종결어미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서, 의문, 첨유, 명령, 감탄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만들어 볼게. 자, 아까 가다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다 평서형이야. 그 다음에 가니 의문형이야. 그 다음에 가자 정유형이야. 그 다음에 만들어봐. 명령형. 가라. 감탄형. 가는구나. 뭐뭐 는구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종결 어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어미는 앞에서 내가 보니까 너네 문장을 이미 했더라? 그러면 알겠지. 봐봐. 대등하고 종속까지는 알겠죠. 자, 우리 앞에서 했어. 크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제일 기본적인 거, 주어 사수로 관계가 한 번인 거. 혼문장이 있고요. 2번 이상인 거. 겹문장이 있어. 그 겹문장의 종류에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거 아는 문장. 한 문장하고 다른 문장이 이어진 거가 이어진 문장이지. 근데 그 이어진 문장의 종류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수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죠. 걔네들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고지만 대등적 연결이면 서로 동등한 친구들이죠. 나는 빵을 먹고 너는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앞뒤 바꿔도 문제 없죠.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빵을 먹는다 해도 상관없다고요. 위치 바꿔도 상관없는 친구들 대등이야.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친구들은 바뀌면 안 되는 친구들이죠. 내가 집에 가면 너가 집에 갈 수 있어. 그럼 조건이 내가 집에 가야 되는 게 선행돼야 돼. 내가 먼저 집에 가야 돼. 그치? 이런 친구들을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복습이고요. 세 번째, 보조적인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좀 봐두시는 게 좋다. 자, 볼게요. 얘는 예시를 써두세요. 용언 중에서는 혼자 쓰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쓰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지금 친구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띄어쓰죠? 생각해보세요. 보고 싶다에서 직관이야.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야는 보고야 싶다야. 보고지. 봐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무슨 용언이라고 하냐면 용언 중에서 중심이 된다? 본 용언이라고 하고요. 싶다는 그거를 서포팅해주는 친구야. 근데 용언이긴 해. 어떤 의미를 더해주냐?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나의 희망? 요구사항? 그 정도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본 용언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얘를 서포트해주는 친구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뒤에 따라 붙어서 서포트해주는 보조 용언이라고 해. 본 용언, 보조 용언 관계가 이렇게 있어. 얘네들은 혼자 쓰일 수 없고요. 본 용언은 뭐 혼자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쉽다는 무조건 같이 써야 돼요. 누구랑? 보고랑. 봐봐. 나는 쉽다. 뭐 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본 용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인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 이 친구야. 이 보고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 얘기했던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을 연결해준 역할을 해. 그래서 보조해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앞에 봐야지 뭐 있어? 아서나 고 같은 친구들이 있어. 내가 방금 전에 예시를 든 게 이거 아니야? 뭐뭐 고지. 본용언, 보조용언 이어주는 친구들을 뭐라고 해?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이런 친구들을 합쳐서 우리가 연결어미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전성어미가 중요한데 얘는 어쩔 수 없다. 외워야 되는데 나랑 이미 외운 친구들 있죠? 생각해보세요.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아는 문장 만들 때 필요해요. 아는 문장 종류 뭐 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 서술절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명사형 어미 이런 친구들이 있어. 명사형 어미 외워볼게. 기억나니? 설마 못한 거 아니겠지? 미음, 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봐봐요. 얘네들 써볼게요. 미음, 기 이런 친구들이 명사형 어미야. 미안한데 얘는 외워야 돼. 봐봐. 명사형 어미 미음, 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써봅시다. 관형사형 어미 중요해. 특히 관형사. 여기서 중요도를 따지면 얘가 1번이야. 관형사형 어미 뭐 있을까? 는, 리을, 던이 있어. 봐봐. 튀어나와야 되죠. 잘했어. 는, 리을, 던 이런 애들이 있어. 오케이? 을, 리을, 던. 그 다음에 선생님 이상하다고 느껴야 될 텐데 부사형 어미 이계도록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버전에 가면 뭐뭐 이라고 하는 친구를 접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이는 뺐어요. 개, 도록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적어봅시다. 자, 명사형 어미 자리 없을 것 같으니까 밑에 쓸게. 명사형 어미의 경우 얘는 봐봐. 명사가 아닌 애를 명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야. 봐봐. 관형사형 어미면 관형사가 아닌 친구들을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야. 다시 부사형 어미면 부사형이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들이야. 그러면 내 말에 답이 있다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품사가 바뀔까 안 바뀔까? 다시 얘들아.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가 될까? 관형사가 될까? 부사가 될까? 아니겠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말에서 유일하게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전미사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뭐예요? 성질을 바꿔준다며, 성질이 굳은다며. 이거는 성질이 약간 바뀌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품사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막 얘기했는데 뭔 소린지 보자. 뭐 할까? 제가 어제 설날 선물로 두쫀떡을 받았어요. 나도 얘기하지 마. 어디서? 잡아. 얘들아, 두쫀쿠 먹어본 사람. 먹어본 사람. 안 먹어봤어? 나도 내 돈으로는 차마 못 사겠어서 주변에서 사줘가지고 한번 먹었어요. 맛이 있더라고. 비싼 값을 하대?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내 돈으로 먹고 싶진 않아. 다른 사람이 사줬을 때 먹겠더라고. 근데 두쫀쿠가 있고 어제 내가 받은 거는 두쫀떡이야. 그러면 떡이거든? 모찌야, 모찌. 떡 같은 거.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설 선물이어서 먹으려고 했어요. 한 입 먹었어. 이렇게 생겼어, 똑같이. 원래 쿠키보다 떡이 가깝지 않아. 떡이 더 뭐 하지 않냐고? 원래 쿠키보다 떡이 가깝지 않아. 걔가? 아니야, 그거랑 달랐어. 얘는 진짜 떡이야. 리얼 떡이야. 봐봐,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만하거든? 내가 진짜 맛있겠다.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남았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집에 12개나 있어요. 먹기가 좀 두려운데 어쨌든 봐봐요. 먹기가 두렵다가 있다. 여기서 먹기가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먹기의 기본형 뭐야? 내가 두쫀떡을 먹는 거지. 먹다지. 자, 근데 먹는 것이 두렵단 얘기야. 그죠? 근데 제가 여기에 가를 붙였어요. 가라고 하는 거 아까 미리 했는데 뭐였을까? 이가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 그럼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주어란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먹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야. 그치? 근데 동사는 원래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뭘 먹다, 내가 뭘 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역할하고 있어? 주어에 와 있어. 원래 주어에는 뭐밖에 못 오냐면 체온밖에 못 와. 근데 체온밖에 못 오는데 얘가 마치 뭐처럼? 체온처럼 와 있어.
근데 그 이유는 누구 덕분이냐? 봐봐요. 여기서 기라는 친구가 있죠. 기라는 친구가 붙어서 먹다가 동사인데 동사를 무인 것처럼 만들어준 거야. 명사인 것처럼, 즉 체온처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친구들이 명사형 어미야. 이해돼? 자, 하나 더 해볼게. 관형사형 어미. 봐봐. 먹는 것. 아까 그대로 갔어요. 전 비슷한 예시 든 거예요. 먹는 것이 있다. 자, 것이라고 하는 거 아까 외우라 했는데 거분대개가 무슨 명사지? 의존명사지. 의존명사 체온이지. 체온 수식해줘야 돼. 그러면 뭐가 수식해줘야 돼? 관형사. 근데 문제는 먹다 관형사가 아니야. 그러면 관형사가 아니니까 도와주는 친구가 붙었나 보다 할 텐데 그 친구가 뭐예요? 는이 붙었네? 그럼 얘는 뭘까? 관형사가 아닌 것을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친구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 있구만. 그죠? 는이 있죠. 얘가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먹는 것에서 먹는 얘들아, 품사가 동사야 관형사야? 동사지. 품사는 동사지. 근데 얘가 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관형사처럼 역할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관형사는 아니야. 그래서 관형어라고 하고요. 다시 하나 더 할게요. 부사. 먹게 하다. 자, 그러면 이 하다라는 친구를 누가 꾸며줘? 먹게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꾸며준다. 그죠? 자, 하다 동사예요? 용언이에요? 자, 아까 용언 수식하는 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힘들지? 좀만 힘내. 자, 용언 수식하는 거 뭐라고 했지? 부사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먹다야. 먹다의 품사 부사야? 아니지. 동사지. 그러면 동사인데 어떻게 부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누구? 걔가 있구만. 얘는 뭐야? 부사가 아닌 친구를 부사인 것처럼 뭐하게? 먹게. 부사형 어미 걔가 있는 거잖아. 이해돼? 솔직히 얘기해.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 개념 나 한 70% 이상 이해했다. 오케이. 어차피 반복할 거야.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이게 어미고요. 넘어갈게요. 어간 어미 얘기했어요. 끝났나요? 자, 됐죠? 넘어갈게요. 다 했어, 얘들아. 앞에 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간 어미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태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십시오. 형태소. 네. 3초 준다. 빨리 갔다 와. 자, 형태소가 있습니다. 이 형태소라는 것도 의문이랑 똑같이 정의를 알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형태소 안에 따지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이죠. 자, 자음이랑 모음이 의문이죠. 근데 형태소는 일정한 그 자체로 뭐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어디의 단위였어? 얘는 말의 단위였지. 그치? 봐봐.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형태소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친구들이어야 돼 라는 뜻이야. 봐봐. 사랑은 형태소일까 아닐까? 형태소죠.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띄었었어요. 그럼 이 하나하나 글자 사랑 했을 때 얘네들은 형태소야 아니야? 아니야. 왜? 뜻이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형태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니, 지호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형태소라고 하는 친구는 종류가 총 4가지인데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랑 뭐, 자립성, 혼자 쓸 수 있냐? 의미가 있냐, 없냐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립 형태소가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존해 쓰는 친구들. 해서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있는 친구들이란 뜻이야. 의존 형태소, 다른 거에 붙어가지고 쓰이는 친구들이란 얘기야. 이해돼? 자, 근데 자립 형태소에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 친구들을 적으면 돼요. 명사, 대명사, 수사 혼자 쓸 수 있죠? 그런 친구들 뭐야? 체온이야. 앞에서 한 거야? 체온 수식하는 거 지연아 뭐라고 한다고요? 관형사라고 한다고요? 자, 체온, 관형사. 그 다음에 솔비나 용언 수식하는 거 뭐라고 했죠? 부사. 자, 이런 친구들 다 자립 형태소예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자립 형태소예요. 근데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문법 기능이 많아서 몇 개는 외우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몇 개 안 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얘도 외우자. 자, 어미, 조사, 접사가 의존 형태소야. 다시 어미, 조사, 접사가 있어. 외워야 돼. 자, 근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지 않았잖아. 어미, 조사, 접사 앞에 설명 다 했잖아. 다시 할게. 자,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 뒤에 붙는 친구들이야? 앞에 세트 친구 누구? 어간이 친구잖아. 그치? 어간 뒤에 붙는 친구들을 어미라고 해. 그죠? 그래서 용언 활용시에 변화하는 친구들. 조사는 뭐였어? 다른 단어도 이어주는 친구들. 이가, 을을, 은는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조사. 그 다음에 접사는 뭐였죠? 풋, 개, 뭐 이런 것처럼 어디에 붙어가지고 쓰여야 되는 친구들을 접사라고 했죠. 봐봐요. 이런 친구들은 봐봐. 다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보여줘? 자, 어미, 아까 내가 어미 용언에 활용할 때 어미는 이거 4개 붙여보면 돼. 라고 해서 뭐라고요? 다곤이어. 확실히 외웠지? 봐봐. 다곤이어에서 다, 뭐, 고, 이런 애들 있다고 치자. 얘네 혼자 쓸 수 있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조사라는 친구도 아까 뭐 있어? 이가, 을을,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가. 혼자 쓸 수 있어? 없지. 붙어 쓰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접사도 마찬가지야. 풋, 개, 뒤에서 하겠지만, 군, 뭐 등등. 군, 막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정말 많아. 근데 얘네들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풋, 개, 군 어떻게 혼자 쓸 건데 혼자 못 쓰지? 이런 친구들이 의존 형태소. 오케이? 그리고요. 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어.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이랬을 때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소.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자립 형태소면 혼자 쓰일 수 있는 친구면 얘일까? 얘일까? 자립 형태소면 일반적으로 얘일까? 얘일까? 얘겠지. 왜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혼자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지면 자립이면 실질이야. 이렇게 세트고요. 얘들아 다른 색깔 펜으로 해보세요. 얘면 얘야. 봐봐. 다시 써줄게. 자립이면 되게 실질이야. 따라오게 되어 있어. 펜이 바꾸기 귀찮으면 이렇게 해. 의존이면 되게 형식이야. 의존하니까 형식적인 의미만 있는 거야. 오케이? 봐봐. 의존이면 되게 형식이야. 이런 세트가 있어. 근데 그 세트를 어긋나게 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어. 얘가 중요해. 얘가 있어. 어떤 친구일까? 자, 뭐 할까? 달리다를 해보자. 자, 앞에 썼던 거 활용한 거야. 달리다, 달리고, 달리기, 달리요. 했어요? 용언의 활용이죠? 봐봐요. 이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이 어디까지야, 얘들아? 달리까지지. 그치? 여기 앞까지가 어간이죠. 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어간이라고 하는 이 친구 있잖아요.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실질의 형식이야. 실질이지. 아, 그럼 오케이. 실질이면 내가 대부분 뭐라고 했어? 자립이라고 했어. 생각해봐. 달리다에서 달리는 자립이야? 아니죠. 왜요?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달리어. 누구의 서포팅이 필요해요? 어미의 서포팅이 필요해요. 맞죠? 그러면 특이한 친구가 딱 하나 있네. 일반적으로 실질이면 자립인데 얘는 실질인데 뭐야? 의존이야. 봐봐. 실질인데 의존인 애가 있어. 얘가 유일하게 그래. 그래서 다시 옆에 쓰면요. 누구만, 어간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간은 뭐이자? 실질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갖고 의존이라 그래. 이해돼? 실질 플러스 의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형태소를 나눌 수 있는 거. 아, 그럼 봐봐.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단어가 되는 거야. 그 단어의 기능들을 맨 앞에서 한 거야. 품사할 때 한 거야. 됐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 다음 쪽 가봐요. 4번. 이게 사실 완성인 거야. 앞에서 했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 단어의 형성을 해볼 수가 있다. 자, 합성어, 파생어로 나뉘는데
이전에 앞에 이것을 써놓고 가면 좋겠죠.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야. 다시 단어에 뭐가 있다? 형성이 있다. 우리말에서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이란 뜻이야.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 그냥 단어 하나 띡 있는 거야. 얘 혼자 있어. 봐봐. 혼자 있어. 얘 혼자만 있다고. 단일하다고 해서 단일, 혼자 있는, 단독으로 있는 친구들 단일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의 구성은 아까 얘기했던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있는 거야. 봐봐. 이불, 솜, 꽃,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을 수 있겠지. 솜, 꽃, 들, 새싹. 많겠죠? 뭐 이런 친구들이 어근이라고 합시다. 하나예요. 이런 단어 하나 되어 있는 친구들 단일어. 근데 반대로 일반적인 단어들은 보통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더 많죠. 두 개 합쳐져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야. 뭐라고 하냐면 복합어라 그래요. 복합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얘들아 어근 뒤에 어근이 올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했죠. 솜잎을 할 때. 봐요. 어근 뒤에 어근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어근 뿌리 왔어. 솜잎을 왔네. 그치? 이런 친구들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합성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다시 어근 합쳐진 거 뭐라고요? 합성어. 두 개 합쳐진 거 합성어. 근데 어근 접사, 뭐 접사들이라고 했을 때 풋, 개처럼 접두사, 접미사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근 접사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 파생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여기서 덮개라고 하는 친구의 개는 최종적으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서 파생이란 표현을 쓰기 때문이야. 뭐 할 때? 어근 뒤에 뭐가 왔을 때? 접사가 오는 관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 파생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갖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완성을 한 거야. 오케이? 여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문장보다 사실은 내 생각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희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제가 프린트로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교과서 전체를 당연히 할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만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교과서로 간다. 자, 교과서 어디로 가냐면 고민이 돼요. 교과서 154쪽인데요. 이거는 너희들이 어차피 숙제로 해올 부분인데 제가 프린트해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 정독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 너희들이 혼자는 이해 안 될 것 같은 친구들만 언급할게요. 155쪽을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명사 중에서 얘네들은 기억해놔 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의존명사가 있죠. 의존명사 내가 4가지 외우라고 했는데 뭐였을까? 겉분, 대개 이런 친구도 있었어. 맞지? 거기 있는 친구도 그냥 연습해볼게. 봐봐. 한, 번, 뿐, 그 다음에 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봐봐요. 나와 그는 작년 여름에 단 번 만났을 뿐이다. 말 안 되죠. 앞에 수식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한 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혼자 쓸 수 없는 친구야. 이런 친구들 뭐라고 하는 거야? 혼자 쓸 수 없어. 무슨 명사? 의존명사 아이들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겉분되게 만났을 뿐이다. 만약에 했어? 그러면 나는 그와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뿐이다. 뭐? 단 한 번 뭐 했는데? 앞에 수식해준 친구가 필요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여기서 한 번에서 한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수사야? 수관형사야? 수관형사지. 왜냐면 번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수관형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진 것. 나는 그래서 뭐 것은 이것뿐이다. 것은 뿐이다. 뭔 소리야? 가진 것, 먹은 것, 입은 것,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의존명사.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예시가 있다. 오케이. 의존명사. 뒤로 넘어가보죠. 자, 옆에 보시면 대명사예요.
대명사에서 모를 것 같은 거. 인칭 대명사하고 뭐 비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인칭 대명사 중에서 설마 1인칭, 2인칭, 3인칭을 우리 아이들이 모를까? 아니라고 생각해.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 그녀.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칭, 미지칭, 제기칭이 있어. 이건 이제 고등부 버전. 얘는 좀 봅시다. 부정칭이라고 했어. 이게 네거티브의 부정이 아니에요. 틀리다의 부정이 아니에요. 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해지지 아니함 해서 부정칭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볼게. 미지칭. 얘는 모르는 거야. 미지의 대상이야. 모르는 거. 미지의 세계라고 하잖아. 자, 모르는 게 미지칭이야. 제기는 아시죠? 영어에도 있지 않아요? 제기대명사라고 하잖아요. 봐봐요. 제기는 앞에 언급했던 애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려고 할 때 쓰는 친구들이 제기야. 자, 그럼 뭔 소리인지 바로 볼게. 봐. 여기서 밑에.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다. 자, 감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순이가 얘기하는 거야.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무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누군가한테 줄 거죠. 봐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라고 해? 부정칭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 듣고 남자애가 누구에게 주든지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했어. 누구는 진짜 모르는 거지. 얘가 알겠어? 모르지. 그랬을 때는 미지칭인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봐봐. 세 번째 남자애가 너야 항상 자기 맘대로지 뭐 라고 했어. 너가 누구야? 얘잖아. 자기지. 봐봐. 너를 다시 한번 지칭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칭할 때 우리 뭘 쓴다? 제기칭을 쓴다. 참고로 여기서 잠깐 상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 써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 있어요? 요즘엔 잘 없죠.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잘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써요. 자, 할머니랑 싸우다 보면 아무리 우더른이어도 좀 싸울 때가 있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 할머니한테 투정 부리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해. 할머니는 좀 어린애들이. 할머니는 자기밖에 몰라. 자, 여기서 고칠 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할머니는이 아니야. 할머니 이건 할 수 있지. 할머니께서는 자, 그 다음에 애들이 할머니께서는까지 고쳐. 그 다음에 고칠 게 없다라고 그래. 아니야. 고칠 게 있어. 봐봐. 할머니께서는 자기밖에 몰라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 할머니를 지칭하는 게 자기니까 얘는 뭘까? 제기칭이야. 근데 높임의 제기칭이 따로 있어요. 옛날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윗세대, 기성세대를 지칭할 때 당신들께서는 당신들 사정만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 할머니를 뭘로 고쳐야 되냐? 당신으로 고쳐야 돼요. 당신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맞는 높임 표현은 할머니께서는 당신밖에 모르셔. 이렇게 가야 돼. 이해돼? 이 당신은 너의 당신이 아니야. 높여주는 제기칭의 당신이에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수능에 잘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오케이? 그냥 상식으로 알아놔. 상대방을 특히 우더른을 높여주는데 그걸 다시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할머니는 지밖에 몰라가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당신밖에 몰라. 아버지께서는 당신밖에 몰라.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알아놔. 상식이고요. 어쨌든 이런 인칭 대명사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능동피동은 솔직히 다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얘는 넘어가고. 아이고 야 누가 이렇게 막 어깨가 막 난리 났다 시호야. 쭉 넘어갈게. 여기 있는 친구들 얘들아 한번 다 읽어봐. 내가 앞에서 잘 설명했어. 넘어갈게. 그리고 내가 써놓을게. 그 숙제에 써놓을게. 161쪽 있죠. 여기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얘는 어려워요. 얘는 제가 어차피 나중에 빼서 다시 할 거거든요. 다른 책에서. 이건 한번 읽어만 보시고 숙제할 때는 빼세요. 이 내용 제외하고 할게요. 이것도 충분히 연습한 것 같고. 해볼까? 100, 다음 쪽 넘겨봐. 162쪽 봐봐. 이 책이 너무 뭐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품사를 찾으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맞춰볼게요. 이거 진짜 한 명 시킬 거야. 자, 황소 있어. 건우야, 황소 뭐야, 품사?
명사지. 끝. 체온이죠? 그 다음에 한 놈이라고 해서 이는 힌트 줄게. 이거 조사고. 그 다음에 놈이라고 하는 거 보지 말고 대답해야 돼. 지호야, 놈 뭐야? 품사. 명사지. 그 다음에 한이 있어. 자, 태영아, 한 품사 뭘까? 힌트 줄게. 놈을 꾸며주잖아. 명사 꾸며주지. 얘는 뭐란 얘기일까? 관형사지. 근데 한 놈이야. 한 놈이야. 그럼 무슨 관형사일까? 숫자랑 관련되겠니? 수관형사인 거야. 그래서 보면은 관형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수관형사야. 그죠? 수관형사. 자, 그 다음에 절로 기어들고, 자, 기어들다, 기어가다는 얘기야? 기어서 들어가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움직임이 있다. 자, 지연아, 뭐라고 하지? 동사야. 자, 그러면 절로가 있어. 승호야, 절로 기어들고라고 얘기했을 때 절로가 뭐야? 기어든다라고 하는 용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부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시고 옆에 163쪽을 볼게요. 막 선분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분부사에서는 사실 얘도 뭐 성상지시는 굳이 볼 필요는 없고 부정부사하고 의성의태부사가 있어. 근데 부정이 여기서가 진짜 부정이야. 네거티브 부정이야. 못 부정이 있어. 너희 나한테 안 혼날라고 어떻게 해? 선생님 숙제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라고 하잖아. 안 한 건 자기 의지가 있는 거야.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의성부사다, 의태부사라고 얘기할 때 사실 부사란 표현 안 써도 돼요. 우리 앞에 수화법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소리를 따라하는 거 성어. 뭐 여기 나와 있어. 와르르 멍멍 엉엉 땡땡 졸졸 지지배배 뭐 이런 애들이 의성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따라하는 걸 뭐라 그래? 태어라 그래. 그래서 살랑살랑 엉금엉금 깡통깡통 둥글둥글 뾰족뾰족 이런 친구들이 뭐 의태부사라고 하는데 그냥 의태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고요. 왜요? 다 했어. 넘어갈게요. 봐요. 뒤에 조사 종류에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얘들아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모국어 화자라서 이걸 솔직히 모르진 않거든? 근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저는 이 중에서 몇 개만 한 거예요. 다 할 순 없어서. 넘어가고 자, 뒤에 연습해 볼게요. 169쪽의 마지막 부분을 본다. 자, 오늘 제가 프린트에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본문 보시라고 했어요. 전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합니다. 자, 169쪽에 연습해 본다. 자, 여기 막 답이 다 나와 있어서 내가 다 했습니다. 자, 가 있어. 자, 이런 두 단어가 있었을 때 아까 어간어미랑 어근접사 있죠. 이거를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먹이다부터 할게. 얘는 좀 쉽지? 봐봐요. 여기서 어간이 어디까지야, 얘들아? 먹까지인 거 알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 내가 활용을 해보라고 그랬어. 먹이다로 끝났으면 여기서 출발해야지.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먹이여서, 먹이무로.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봐, 얘들아. 여기 활용하는 거 기준은 이 끝나는 친구가 기준이 돼야 돼. 사고니어를 붙일 때 여기다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먹이여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어간 항상 어디까지? 용언의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오케이? 다시 그러면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다가 뭐가 될까? 어미가 되겠지. 그치? 봐봐.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어미야. 오케이, 선생님 끝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근 접사로도 분석해 볼 수가 있어. 왜냐 그랬냐면 제가 아까 프린트에 쓴 거 보세요. 어근 접사는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근 접사도 해볼게요. 너희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먹이다에서 특히 중요한 건 먹이야, 이야. 먹이지? 그 부분이 어근이야. 봐봐.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해볼게. 이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해. 그러면 어근 관계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 어근이나 접사가 올 수 있겠지. 근데 봐봐. 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해주냐. 먹이다. 먹이게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그냥 나가려는 여러분들 붙잡고 밥 한 술만 뜨고 가. 입에 막 넣었어.
내가 먹인 거죠, 여러분들을. 뭐 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나중에 외울 거예요.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초인데 그 중에서 이예요. 다시. 얘는 시키는 거예요. 사동전미사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어근 접사 관계 있죠? 어간어의 관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앞에서 개념을 했지만 이거 적용하면 또 딴 얘기야. 너네 헷갈리지? 봐봐. 먹이다 해서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여기가 어미야. 그러면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거 어디야? 어간 여기 있네. 먹이죠. 전미사 뭐가 있어? 이가 있는데 이것만 써놓을게. 얘는 무슨 전미사야? 사동전미사야.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생각해서 얘들아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새빨가타가 있습니다. 새빨가타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 쉬운 거부터. 어간 어디까지일까? 새빨가타, 새빨갛고, 새빨가니, 새빨개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일까? 새빨각까지가 어근이겠지. 어간이자. 봐봐. 여기가 어간이야. 그럼 뒤에 따라온 친구가 뭘까? 어미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 봐봐. 새빨갛다에서의 의미는 새가 어떤 의미야? 시뻘겋다 이거지. 엄청 빨갛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특히 중요한 게 새야 빨갛지야. 빨갛지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빨갛지 뭐가 될까? 얘가 어근이야. 그러면 앞에 새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생각해봐. 새파랗다, 새빨갛다 이런 식으로 쓰지. 좀 변형하면 샛노랗다 이렇게 쓰죠. 봐봐요. 얘는 아주 매우라는 특정한 뜻을 더해주지만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새 혼자 쓸 수 없죠. 자, 그렇게 뜻을 더해주는데 혼자 쓰일 수 없고 어디에 접해가지고 쓰이는 거. 지우야 뭐라고 할까? 접해가지고 쓰이는 거. 접사인데 앞에 왔잖아. 무슨 두? 머리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접두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새빨갛다, 접두사, 어근, 어미. 봐봐. 여기까지가 어간 맞죠? 여기 어미죠? 여기 어근이죠? 여기 접두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뒤에 다 했어요. 5분 안에 끝난다. 자, 앞에 봐. 여기서 나와 있지만서도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는 얘를 형태소로 나눌 거예요. 형태소는 아까 뭐라고 했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어. 그래서 형태소는 어디까지 끊어줘야 되냐면 의미가 있을 때까지만 딱 끊어주면 돼. 의미가 없어지면 거기서 스탑해야 돼. 봐봐. 그럼 다 끊어주면 돼. 붉은 했을 때 불 끊고 의미 있잖아. 붓다 의미 있잖아. 뭐뭐 해주는, 꾸며주는 따지면 관형사형 어미야 얘는. 은을 리을든 할 때 그 다음에 해 의미 있지. 는 조사 의미 있지. 바야 그건 아니겠지. 바다지. 그치? 바다에 조사지. 자, 그러면 걸리었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봐봐. 제일 기본형을 생각해봐. 걸다가 있잖아. 걸다. 그럼 걸다에다가 리는 당하는 거야.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어말, 어미 다 끄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한 번에 할 수는 없어. 연습을 해야 돼. 봐봐. 그러면 여기서 형태수의 개수 몇 개? 3, 6, 9, 10. 10개. 이렇게. 오케이? 연습하세요. 이건 연습하세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더. 이런 게 형태소.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단어는 좀 해볼게. 옆에 봐, 얘들아. 자, 여기서 단어로 나눠볼게. 단어의 경우에는 너무 잘게 쪼개시면 안 돼요. 이 혼자 독립해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을 단어라 그랬잖아. 그럼 자립을 해야 돼.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조사 빼고. 조사는 단어로 취급해요. 어디에서? 학교 문법에서. 근데 좀 특이해요. 아까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에 뭐랑 뭐 있다고 했지? 어미, 조사, 접사 있다라고 했어. 조사는 형식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인데도 뭘로 봐? 단어로 봐. 그 내용 나와 있을걸요? 여기. 언급 안 해놨네. 어디 언급해놨을 거야. 다시 써놓을게, 그러면. 봐봐. 여기서 단어에 뭐가 들어가? 조사가 들어간다. 학교 문법에서는 그걸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보지 마. 보지 말고 위에만 봐. 철수는 김밥을 잘 먹는 밥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어디서 끊어? 철수. 단어로 끊는 거야, 지금. 는 조사니까 끊어주지. 김밥 끊지. 을 끊지. 조사니까. 잘 먹는. 잘 끊죠?
그럼 얘들아, 만약에 먹는이 있어. 이걸 형태수로 나눌 거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관형사형 어미까지 해가지고. 근데 단어에서는 혼자 쓸 수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먹는에서 먹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지. 그래서 같이 보는 거야. 먹는 하고 그 다음에 밥보 혼자 쓸 수 있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단어다. 한번 보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이런 애들 뭐 단어 있고요. 뒤에 통사적 관계 막 이런 애들 쭉 있어.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 너네가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여기부터 다시 할 것 같아요. 이쪽 173쪽부터 다시 할 것 같아요. 3쪽부터 5쪽까지는 다음 주에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단어랑 형태소, 어간어미, 어근접사까지 마무리한 거야. 알겠지? 다음 주에는 문장이랑 앞에 있는 부분이랑 마저 해가지고 더 할게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 뭐 해야 돼? 암기할 건데 제가 예상했어요. 오늘 수업 늦게 끝날 거라는 걸. 지금 10분이에요, 벌써. 한 7분인데 우리는 남은 20분 동안만 암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암기 처음 해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설명 다시 할게요. 잠깐만. 아까 코넬 노트 필기하던 거 있죠? 꺼내시고.